자, 첫 번째는 이승기 씨인데요. 이승기 씨의 이 장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자 사위인 이승기 씨가 처가와 연을 끊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장인이 최근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됐다. 가족 간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처가와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인이 이번에 어떻게 구속 기소됐을까요?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자 이승기 씨의 장인인 이모 씨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2곳, 시세 조종, 풍문 유포 등등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가 됐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주가 조작 세력의 주가 부양 수법을 쓰는데 이승기 씨의 이제 장인도 핵심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라고 수사기관이 본 거고요. 법원에서도 영장을 지금 발부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가 조작은 이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제 이득액의 3배 내지 5배까지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고요. 사실 이게 이제 일반 뭐 단순 사기나 경제사범 경제 문제와는 다르게 굉장히 피해자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1,000만이 넘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가 조작, 이런 자본시장 문제가 결국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반적인 경제에 이제 힘을 빼게 하는 굉장히 이제 질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승기 씨가 초기에만 하더라도 처가와 이 장인 의혹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라며 강하게 이제 두둔을 했었는데 입장을 그러니까 바꾼 셈이군요. 처가와 연을 끊겠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승기 씨가 입장을 좀 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명백한 오보다. 그러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가족들이 해결할 문제다라고 두둔을 했지만 아무래도 좀 심경이 이승기 씨가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가족의 문제라 두둔도 하고 좀 믿고 싶지 않은 심정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차례예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이번에 또 구속 기소가 되니까 이승기 씨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결단을 좀 한 걸로 보이는데 처가와 이제 연을 끊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처음에 저렇게 이승기 씨가 이제 뭐 가족은 건들지 마라 뭐 약간 억울하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제 결국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변경이 돼서 유죄가 돼서 결국 이제 또 그 파기환송까지 돼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좀 유죄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 다른 건으로 또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기소되고 구속까지 된 마당에 이제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승기 씨 본인이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에 뭐 팬들이라든가 국민적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그 연예인의 입장으로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쌈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자, 청주 흉기 난동 사건의 장본인이죠. 이 학생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흉기를 휘둘렀을까요? 흉기 난동 고교생,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공부가 잘 되지 않고 학교 생활도 힘들어 쿡쿡 참다가 폭발했다. 닥치는 대로 해코지하고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군요. 지금 양 변호사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어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뭐 흉기를 든 상태에서 뭐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을 이제 거의 살인하려고까지 했었고 특히나 뭐 그 흉기 자체가 이제 단순한 뭐 둔기를 넘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이제 예리한 흉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봐서 이제 살인미수를 한 걸로 보이고요. 사실 뭐 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또 이제 지금 특수학급에서 있는 학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보이지만 사실 특수교육을 받는 그 학생 본인도 그렇고 그 학생을 이제 보호하고 양육하는 이제 부모도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 학생들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예산이라든가 좀 설비 그리고 좀 인력을 보충을 해서 이런 식의 이제 범죄가 더 많이 좀 예방되고 재발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범행 전 가족들에게 메모를 남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흉기 여러 점을 가방에 미리 준비했다. 사고 칠 테니 찾지 말아달라. 나 자신의 문제에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메모가 있다는 건
범죄를 예고했다는 거고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계획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사실 뭐 이미 사고 친다는 거를 미리 사전에 이제 기록을 해놨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뭐 계획 범죄로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근데 우리 대한민국 법률이 뭐 계획 범죄라고 해서 뭐 그 자체가 뭐 다른 종류의 뭐 죄로 처벌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살인 미수로 처벌되는 거는 맞지만 아무래도 저런 계획 범죄라는 거는 뭐 불구속 수사냐 구속 수사냐 아니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될 때 있어서 선고형에서의 이제 양형 사유 즉 가중적 양형 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좀 더 무겁게 처벌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정부의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정부 발표 1차 조사 결과는 뭘까요? 최악은 면했다라는 거예요. 가입자 전화번호 등 4종의 개인정보 포함된 정보가 유출됐고 SK텔레콤 관리용 정보도 유출이 됐다. 25종류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SK텔레콤이 초기에 밝혔던 것보단 유출된 정보의 범위가 큽니다. 그러나 뭐 최악 중엔 다행으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는 유출되지 않아서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유출된 정보도 심각하지만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가 유출되지 않아서 유심 복제, 즉 복제폰은 만들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른바 심스와핑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제폰을 만들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기 SK가 밝혔던 것보다 유출된 범위, 정보의 종류도 많고 개인정보도 처음에는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SK가 말했는데 정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민들 반응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거는 뭐 인터넷으로 송금을 많이 하니까 앱으로 핸드폰 유출이 된다고 하면은 타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괜히 한번 들어가서 차단 메시지함도 확인하게 되고 통장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정부 조사 결과를 일단 보면 추가적으로 더 유출된 정보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고 정작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다지만 뭔 개인정보가 유출되느냐에 대해서 결국 정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SK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주민번호가 유출된 거냐? 막말로? 뭐가 유출된 거냐?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 가운데 국정원이 정부 부처에 유심칩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SK 유심칩을 폐기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이 교체하라고 하지 않겠죠.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했어요. 유심 교체 이전까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라. 전 부처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는요. 모두 일괄적으로 현재 기존의 SK 유심칩 폐기에 나섰고요.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이게 그러니까 좀 국민들은 좀 불안한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부 부처, 특히 외교통일 국방에서 유심칩 교체하라. 국정원이 이런 판단 내리진 않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벌거벗은 느낌, 그런 어떻게 보면 압박감과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휴대폰마다 각각 부여되는 고유번호, 그거 관련해서는 단말기, 제조사, 모델, 일련 번호는 있는데 이건 다행히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킹이라는 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유출된 것과 앞으로 만약에 단말기, 제조사나 뭐 이런 일련 번호까지 유출이 됐을 땐 원하는 정보가 딱 합쳐지면 그거는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심칩부터 바꿔라. 그렇게 국정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들은요. 일단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